네, 먼저 출연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원래 오늘은 허성무 전 창원시장께서 나와주시는 날인데 어제 영등포구 인근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방송국 도착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윤희석 전 대변인과 먼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동아일보 신동아팀의 구자홍 차장이 합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은 끝이 났지만 본격적으로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뭔가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시간이 다가왔겠죠. 그런데 참사 당시에 현장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한 남성이 보이시죠? 예, 바로 이 인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 옆에는 경찰 조끼를 입은 경찰관 한 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고요. 자, CCTV에 이 전 서장의 모습이 찍힌 시각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 밤, 지난달 29일 밤 10시 59분입니다. 119에 참사천 신고가 들어온 44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이미 현장은 일반 시민들까지 뛰쳐나와서 긴급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무슨 일이 지금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듯 여유 있게 뒷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이 영상이 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저분이 이 당시의 상황 판단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헬로윈 축제 관련해서 용산 인근에 인파가 몰려서 뭔가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보고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겠다 이렇게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예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도 저런 식으로 어슬렁거리면서 갈 수 있는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뒷짐지고 가는 용산서장의 이 정말 황당한 CCTV 영상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29일 밤 10시 59분입니다. 119에 첫 신고가 접수된 게 10시 15분이잖아요. 한참 그 후고 이미 그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환자가 있었고 사망자가 막 속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뒷짐지고 가는 저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시 59분 저 때만 하더라도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임재 서장은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뒷짐지고 가지, 만약에 막 진짜 사망자가 늘고 있다라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렇게 뒷짐지고 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보고도 그렇게 상세하게 못 받았을 뿐더러 어느 정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었더라면 썼을 텐데 그 이전에 이게 헬로윈 축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용산에 인파가 몰릴 수 있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인식이 사전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보고만 받았어도 저런 행동은 안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다른 경찰서장도 아니고 용산경찰서장 아니겠습니까?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의 사고가 있었던 지난달 29일 밤 10시 59분의 모습입니다. 뒷짐. 사망자는 늘고 있는데 경찰서장은 뒷짐.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용산서장과 관련해서. 자, 사고 당일 밤 이임재 용산서장은 이제 집회 관리를 이제 끝내고 밤 9시 47분에 삼각지역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식당을 나와서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현장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밤 9시 57분에 녹사평역 인근에서 차로 가다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태원까지 접근이 안 됐던 거죠. 차가 많이 밀리고 하니까. 그러면 녹사평역에 차가 밀리고 근접이 안 되면은 상식적으로는 상황이 긴박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뛰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어서 가도 한 10분 정도면 간대요. 근데 이 용산서장은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차로 이동하겠다. 저 현장까지. 그래서 녹사평역 인근에서 차로 뭐 이렇게 저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가집니까? 엄청 복잡한데. 그래서 차에서 한 윤희석 대변인님 1시간 정도 허비했다면서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다른 지역 관할이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타지에서 온 분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용산 관할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태원에 그 시각에 그 정도 축제가 있고 하면은 차가 막혀서 아무리 관용차라 그래도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가길 고집했다. 거리가 700m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뚫고 가려고 했다. 얼마나 그 차 뒷좌석에서 운전하시는 분을 닥달을 했겠습니까? 왜 못 뚫느냐? 분명히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용산 경찰서장이었던 이 임재라는 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경찰로서의 어떤 자격, 인식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예.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지도. 자, 지난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임재 용산서장이 그날 밤 9시 7분에 녹사평역에서 차에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뛰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뛰어가면은 뭐 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니까 10시 뭐 한 10분이라고 치자고요. 넉넉 잡아서. 그러면 10시 7분 정도에는 참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9 첫 신고는 10시 15분에 들어왔고 물론 그것도 10시 7분에 도착했다고 해도 그것도 늦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119 신고 접수 전에 현장에 이임재 서장이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차로 가겠다고, 차로 이동하겠다고 1시간 허비해서 결국에 참사 현장도 아닌 참사 현장 인근의 이태원 파출소에 밤 11시 5분이나 돼서야 이임재 서장이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할 지역을 관할할 만한 능력, 인식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분이 용산경찰서장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다. 뭐 이런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되겠죠. 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런 황당한 행적과 관련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 서장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전혀 자각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저는 도저히 뭐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뭐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자격이 없다. 그리고 행해야 될 어떤 태도를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이 사상자를 더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직무유기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어떤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서장이 치안 체계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 이것이 정말 경악스러울 일이라고 봅니다. 자, 용산경찰서에 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용산서가 사고 우려 보고서를 그 흔적을 지운 정황,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용산서의 정보관들이 헬로윈 행사를 앞두고요.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뭐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용산서가 참사 이후에 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제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 다른 보도를 보면 또 추가될 내용이 좀 있는데 네. 애초에 그 정보관들이 보고서 작성해서 올린 내용에 보면 사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경찰 경력이 더 추가적으로 배치돼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용산서 정보과장이란 분이 그 경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빼라. 네. 그러고 보고서가 작성돼서 일단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는 아예 그 보고서 자체를 삭제를 시켰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이 사고 이후에 예상되는 어떤 문책 관련한 어떤 본인들의 걱정 때문에 사후에 증거 인멸과 유사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뭐 당사자들은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뭐 일제히 전 언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뭐 과연 저 삭제 여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증거 인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